10자시 학습 결과 보고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등교 개학이 5월 20에서 27일로 연기됨으로써 중간고사 일정도 한 주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시험 범위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던 그대로 1단원부터 3단원 1흥분의 전도와 전달까지입니다. 시험 범위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원격 수업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과서, 활동지, 온라인 학습 결과 보고서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되니까요.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흥분의 발생 과정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얘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막 전이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막 전이가 뭐냐면은 막 밖을 기준으로 주고 유런 안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였는데요. 유런 안이 양이온이 많으면은 플러스 부호를, 양이온이 밖보다 적으면은 마이너스 기호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분극일 때,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값이 약 뭐였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70mV였죠. 이 값은 정해진 값이 아니고 이제 변동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 늘 값을 주어지는데요. 보통 마이너스 70일 때를 이제 분극 상태일 때, 그리고 이때를 휴지 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걸 보아하니까 뉴런 밖보다 뉴런 안에 양이온수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동하는 능동수송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내보냈었죠. 그래서 늘 나트륨 이온이 뉴런의 밖에 많고 뉴런 안으로는 칼륨 이온을 유입했었죠. 그래서 안에는 늘 칼륨 이온이 많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밖이 하나 더 나가죠. 그래서 안이 밖보다 더 양이온 수가 더 적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통로가 있는데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트륨 통로가 다 대부분 닫혀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는 열려 있다면서 이제 선생님이 옆에다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통로는 촉신 확산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데 나트륨은 밖이 많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유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도 닫혀 있는데 일부가 열려 있으면서 안이 칼륨이 많으니까 이제 밖으로 유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하이퍼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으면서 이제 분극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70mV라는 값을 나타내기까지의 가장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이 중에 뭐냐면 이 칼륨 통로입니다. 이 칼륨 통로 때문에 계속 칼륨이 밖으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많이 밖이 가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안보다는. 그래서 안이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칼륨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휴지 전위가 표시되어 있고 그래프에서도 여기 마이너스 70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나트륨 통로가 있네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거 닫혀있는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칼륨 통로도 닫혀있는 이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은 무슨 통로가 열리나요? 그렇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그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자극을 적게 줬어요. 역치 이하의 자극을 줬다고 합시다.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면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나트륨 이온이 다른 나트륨 통로를 자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닫히고 말아요.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그냥 닫히고 말아요. 근데 자극을 역치 이상으로 주게 되면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고 이 나트륨 이온이 또 나트륨 통로를 자극해서 또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라고 했을 때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가 이때가 이제 역지 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나트륨 통로가 연쇄적으로 열리면서 나트륨이 우르르 하고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이 밖보다 플러스 값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플러스 값을 지니냐면 활동전이 최대값이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35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렇게 여기 탈분극, 이거 다 탈분극에 해당되는 거고요. 왜 탈분극이라고 하냐면, 아까 분극에서는 세포 안이 마이너스 값이었는데, 여기서 세포 안이 플러스 값, 이거 밖이 마이너스 값으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다 탈분극입니다. 사실 역지 이하도 탈분극이로. 왜냐면은, 여기 휴지 전위가 이제 막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탈분극인데, 요 부분, 역지 전위부터 플러스 30에서 35까지 뛰게 되는 활동전위 최대값까지를 활동전위 상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지 이하와 역지 이상일 때 왜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게 되는지를 옆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지금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입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 역지 이상의 자극을 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데 역지 이상이면 100%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확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양 옆으로 퍼져요. 근데 퍼지면서 농도가 희석하게 되죠. 그래서 약 30% 정도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는 나트륨 통로가 없죠. 그래서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기 랑비의 결절 이 부부에는 나트륨 통로가 있으면서 이 30%가 자극을 주게 되면은 나트륨 통로가 또 열려요. 그래서 100%또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양옆으로 확산하게 돼요. 그러면 또 여기 30% 정도다 되면은 다시 여기에 나트륨 통로를 자극해서 또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 30% 정도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나트륨 통로만 선생님이 그렸지만 사실은 뭐도 있어요.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트륨이 밖으로 또 나가게 되니까 또 나트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약 30번 정도만 있어도 다른 나트륨 통로를 자극을 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역지 이하를 자극을 준다라고 할게요. 역지 이하의 자극을 주면은 100%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 70%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옆으로 확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30%가 아니라 20%만 옆으로 이동하게 돼요. 70 처음부터 적게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 20%는 나트륨 통로를 자극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트륨 유입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자극의 세기와 활동 전이의 크기를 얘기했던 것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여기 자극을 줘요. 그러면 피부라는 감각기에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 감각기에서 연결된 구심성 뉴런 또는 감각 뉴런한테 또 자극이 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위에 막전이를 전압계를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마이너스 70일 때 A라는 자극을 줬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A라는 자극이에요. 이 역지 이하의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역지 이하니까 금방 수그러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죠. 마리집 있죠. 마리집을 통과하고 나서의 막전이 값을 전압계로 측정을 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예 탈분극조차 일어나지 않죠. 왜? 지금 70%밖에 자극을 주지 않게 되는 거니까 20%가 가도 이 부위를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B라는 자극을 줬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역지 이상의 자극이에요. 그러면은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100%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30%가 유입이
확산이 되면서 나트륨 통로를 열게 되고 나트륨 이온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리집을 통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탈분극이 끝났어요. 그래서 재분극이 되는데 탈분극이 끝나면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닫힙니다.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칼륨은 어디가 많아요? 그쵸. 안이 늘 많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유출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밖에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상대적으로 세포 안은 플러스 값이 적게 되면서 마이너스 값을 띄게 되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이제 활동전이 하강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나트륨 통로는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는 데 비해 칼륨 통로는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혀요. 그러면서 더 많이 유출하게 되면서 과분극까지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 한 마이너스 80 정도의 과분구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0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나트륨 통로의 역할이 이거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얘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민마리집 신경이 되는 거고요. 역지 이상의 자극을 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돼요. 나트륨 이온이 100% 역지 이상이니까요. 유입이 되게 되고 양 옆으로 30%씩 이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30%로 이동한 것이 또 나트륨 통로를 자극을 해서 나트륨이 또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는 100% 들어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 옆으로 또 얘도 30%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 30%가 또 활동 전이를 처음에 일으켰던 그 나트륨 통로를 자극하게 되고 여기서 또 100%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100%는 또 30%가 또 얘를 자극하게 되고 또 100% 들어오게 되고 계속 활동지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흥분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 나트륨 통로에 뭐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달려 있는 요거 이 달려 있는 게 여기를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탈분극이 끝나고 나면 재분극이 될 때 여기가 막혀요. 막히면서 이 나트륨 이온이 30%가 얘를 자극을 해도 여기 30%가 자극을 해도 더 이상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불응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요때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프에서 그러면 요때가 이제 절대적 불응기다 라는 얘기를 아무리 자극을 해도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요때를 다시 보면은 이제 과분기 때 보면은 이 동그라미 붙어있던 게 풀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극을 주면은 다시 활동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자극은 처음에 줬던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줘야지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는 지금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이고 역지 전이가 마이너스 50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한 약 20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과분극은 마이너스 80이죠. 그리고 역지 전이가 마이너스 50이니까 약 30 정도의 막전이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앞에서보다 더 큰 자극을 줬을 때만이 활동 전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를 상대적 불응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상대적 불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대적이나 절대적이나 다 이제 고등학교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오지 않고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설명하냐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게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뉴런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위에만 늘 통로를 그리곤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원통형이니까 여기에도 나트륨 통로가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해도 막 어디서든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렸지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하나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활동전이 크기를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역치전이 이상부터 쭉 활동전이고 그 다음에 과분기까지가 활동전이기 때문에 활동전의 크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110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1번은 휴지 상태고 2번이 이제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때가 활동 전이고 이때가 활동 전이 하강기가 요거 4번 요까지고 그다음에 요 보라색 이 부분이 이제 과분극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요때를 활동 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 전이란 여기서부터 여긴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요렇게만이 활동 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활동 전이 상승기 3번, 그다음에 4번 활동 전이 하강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활동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 전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가 휴지 전이로 70이죠. 그리고 이때가 약 30 플러스 35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면은 활동적인 크기가 100이 되는 거고 35라고 하면은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정정을 해주세요. 활동지 16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왜 과분극까지로 생각을 했냐면 활동 전이가 우리 여기 때 활동 전이라고 썼잖아요. 이 활동 전위가 뉴런이 일정 세기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막전이 변하다. 그래서 이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분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정의 크기는 110,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115라고. 근데 이거를 100에서 105라고 정정해 주세요. 활동적인 크기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뉴런의 가지 돌기, 그 다음에 신경세포째까지 그림을 그려주고 축삭 돌기의 말단. 말단이 여기 부풀어져 있죠. 왜 부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소포가 있겠죠. 작게 포장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기 신경전달 물질, 뭐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뉴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뉴런은 여기가 이제 시냅스죠. 그리고 여기가 시냅스 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시냅스 후 뉴런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시냅스 전 뉴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활동 전이가 양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활동 전이 때문에 여기 소포가 세포막에 융합을 하게 되고 세포막에 융합을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뭐 가지동기나 신경 세포체에 있는 나트륨 통로에 붙음으로써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유입하게 되면서 다시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했냐면 이때를 우리가 전달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전도다, 흥분의 전도다라고 했었죠. 여기 보면은 흥분의 전도는 양 방향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달은 단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도 또 뉴런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에는 소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앞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전달은 단방향 또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 전도 같은 경우는 전기적 신호예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전달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신호예요. 그러면은 전도와 전달 중에서 어느 게 더 빠를까요? 그렇죠. 전기적 신호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전도보다는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 세포막의 한 지점에서 한 지점이네요. 이온 기억과 니은의 막투가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간에 따라서 막투가도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거 상대값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왜 적혀 있냐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가도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맞추기 위해 상대값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0이 아닌 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둘 다 시간에 따른 거니까 여기가 시작이 되는데 왜 0이 아닌 곳에서 시작을 하느냐면 이거는 다 일부 열려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은 기억과 니은 중에 어느 게 나트륨 이온에 대한 것일까? 시간이잖아요. 그럼 나트륨 통로가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죠. 칼륨 통로는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죠. 그럼 시간이 더 적게 든 게 나트륨 이온이 되겠네요. 얘는 적게 들었죠. 점선은 더 많이 시간이 들렸죠. 그러면은 얘가 나트륨 이온에 의한 거고 얘는 칼륨 이온에 대한 것이겠네요.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고 칼륨은 여기가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입니다. 나트륨 이온의 막투가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1일 때가 이때죠. 이때는 통로가 다 열려 있네요. 이때는 거의 닫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T2일 때 칼륨 이온은 칼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자, 이거는 그냥 이 지문만 봐도 이건 맞게 돼요. 왜? 칼륨은 늘 세포 안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밖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T2일 때뿐만 아니라 T1 아니면 이때 자극을 주지 않을 때도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로 통해서 늘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바로 시험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기만 봐도.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기억이 나트륨 이온이었죠. 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아니죠. 밖으로 유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밖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구간 1에서 뿐만 아니라 모두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서나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요, 그림 가안을 역지 이상의 자극을 받는 뉴런의 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나는 이 지점에서 축삭돌기의 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 일어나는 어떤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이게 칼륨이 이동하고 있죠. 칼륨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칼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늘 안이 많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은 세포 밖이다? 아니죠. 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나트륨의 농도는 어디가 더 많아요? 나트륨은 밖이 늘 많죠. 그러면서 안으로 유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가 더 높네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늘 역시 T1일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트륨 이온은 밖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T2일 때가 나가 일어난다. 이게 지금 나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시기예요? 그렇죠? 재분극이 일어나는 시기죠. 물론
일부 열려 있는 게 있으니까요. T1에서도 일어납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T2에서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약한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강한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보기,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동전의 크기가 이렇게 되죠. 활동전의 크기는 약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가 30이고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니까 이제 100mV가 되겠네요. 크게 커지는 건 아니죠. 뭐가 달라져요? 그저 빈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극일 때는 빈도수가 더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활동 전의 발생 빈도는 약한 자극에서는 강한 자극보다 낮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가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의 이동량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낮다. T1에서는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T2에서는 탈분극이 이제 정점을 찍는 때가 되겠네요. 그러면 T2에서가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14시 학습결과 보고서를 설명을 했는데요.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Q&A에 적어주시면 이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문항은 사실 수능에서는 이런 거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정말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